얼굴 이름 바꿔 인간 런더링하는 나라 한국이라는 일본 미디어. 일본에서 한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방송에 출연해서 마치 자신이 각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과장된 주장을 펼쳐 일본인들에게 혐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한나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나는 2018년 일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예인 100명 중 99명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연예인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얼굴이 변하더라는 말을 해서 국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100명 중 99명이라는 과장된 수치를 들면서 마치 자신이 한국 연예계를 잘 안다는 두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방송에 나가서 굳이 과장된 수치를 제시하면서까지 혐한의 소재로 삼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본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한 해의 시술 횟수가 19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일본 미디어에 보도된 우리나라 성형수술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석간 후지라는 매체 얼굴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어 다른 사람으로 인간 런더링의 나라 한국 개명 신청 허가율 94.3% 일본의 대한 입국 관리는 괜찮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법률상 정식 이름을 바꾸고 얼굴도 바꿀 수 있다면 부정을 저지르거나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싶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꿈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률상 개명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으뜸가는 미용성형 대국이다.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일본의 대한 입국 관리는 괜찮을까? 요즘 한국 미디어 보도에서 미용 성형에 관한 기사가 거의 사라졌다. 미용 성형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누구나 하는 너무 당연함이 보도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계속 격감하고 있다. 2021년은 0.81, 2022년은 0.7대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젊은 층의 취업난 등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성형한 자신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라는 설도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미용 성형이란 눈꺼풀을 쌍꺼풀로 하는 정도가 아니다. 코높이나 모양을 바꾸고 뼈를 깎는 수술을 여러 번 하면 졸업 앨범에 실린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된다. 그리고 법률상의 이름을 바꾸면 인간 런더링이다. 한국에서의 개명은 과거 가정법원이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 그런데 2005년 대법원이 이름을 지을 때 아기에게는 저항권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즉 원칙 불허가에서 원칙 허가로 대전환한 것이다. 좌파인 노무현 정권 하의 대법원. 만약 스파이 적발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나 경찰에 의한 용의자의 인정 작업을 방해할 목적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의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가야 하고 재판 비용도 들지만 2019년에는 14만여 명이 개명을 신청해 94.3%가 허가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개명자는 146만 명. 이미 국민의 3%가 개명했다는 것이다. 1년의 박근혜 의혹 사건의 사실상 주범인 최순실 씨는 2번이나 개명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실은 개명 후 이름이라고 한다.
그녀의 역점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문제는 그런 유명인의 일이 아니다. 범죄자가 얼굴과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개명 신청에 있어서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놀랍다. 실제로 용의자가 인간 론더링 함으로써 체포가 늦어지거나 대지주와 동성동맹이 되어 토지를 사치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빚을 떼어먹은 인간이 모국에서 인간 론더링하고 재입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마다 론더링을 해버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상적인 일부터 태연하게 뜯어고치는 국민성이니까 역사 개변 같은 것은 자신 있을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역사 론더링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자국의 올바른 역사는 모르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혹시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름 변경이 쉽다는 것일까요? 확실히 주민등록번호가 불변이면 한국 내에서 개인은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이름 정도밖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랬지만 여권을 복사해두면 OK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에게는 일본인과 한국인 하프인 사촌이나 친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이 본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정식 이름일지도 모르지만 속명 같은 게 통용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갔을 때 곤란한 일이 있었다. 개명이나 성형을 해도 지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의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지문으로 확인하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성형 천국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개명도 쉽게 할 수 있다니 범죄자가 인간 론더링 한다면 국적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 범죄 이외에도 빚 지옥에서 블랙리스트 회피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하기야 개명할 돈도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세계 제일인 것도 납득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범죄자나 사기꾼에게 이 나라는 천국이군요. 성형수술 기술은 지문까지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나라에서 입국은 DNA 채취를 하거나 입국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인 전원이 범죄자가 아닐지라도 범죄 천국인 나라에서 무엇을 해도 좋다는 사고로 일본에 입국하면 경찰도 손길이 미치지 않게 되니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당면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지문 날인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 등 특수한 사회 상황을 가진 나라만 대상으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면 성형대국, 개명대국인 한국에서 무엇으로 개인을 증명할지 설명하게 하면 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갈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외교 및 비즈니스 목적만의 교류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